치아를 뽑아야 되나요? 혹시 살릴 수는 없나요? 이런 고민 때문에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어떻게든 치아를 살려보려고 치과를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거나 뽑고 임플란트 하시죠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을 모르니까 과잉진료는 아닌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치과하면 또 이제 과잉진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과잉진료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신경치료를 한다는 말은 이제 치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려보기 위한 시도거든요. 그래서 뭐 신경치료를 했다고 비용을 더 많이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단순히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과잉진료 때문에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신경치료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경치료를 언제 꼭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일단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치아 안에 있는 치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수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역성 치수염이라고 치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불편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비가역성 치수염이라고 신경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경치료를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역성 치수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찬 거를 마실 때 아니면 뭔가 불편한 걸 느꼈을 때 약간 시큰하지만 이게 자극이 없어지면 이제 금방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역성이기 때문에 뭐 신경치료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는 이제 비가역성 치수염인데요. 찬 거라든지 뜨거운 거에 이제 10초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거나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면 비가역성입니다. 2단계까지 오면 신경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꼭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치가 깊거나 아니면 금이 깊이 간 경우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 끝에 여드름처럼 이렇게 고름주머니가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꼭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고름주머니가 잡혔던 경우에 이제 저걸 터트리게 되면 조금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집에서 스스로 짜거나 이렇게 여드름처럼 하고 나서 괜찮아졌네 하고 또 가끔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피곤하거나 그러면 또 붓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뼈를 다 녹이거든요. 간단히 신경치료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해결될 부분이 나중에 치아를 빼고 주변 뼈가 많이 녹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꼭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서 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경치료라고 얘기하면 뭔가 무섭죠. 신경을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충치가 있을 때 신경이 감염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감염된 신경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많이 소독해내고, 소독해낸 자리에 이제 뭔가를 밀폐를 시켜야 또 다시 세균이라든지 그런 부패 물질이 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밀봉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 또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꽉 밀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에 이제 크라운을 씌우는 것까지 하면 이제 신경치료가 다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내원은 한 3회에서 한 4회 정도 보통 내원을 하시고요. 많이 이제 신경치료를 두려워하시는데 이제 마취를 잘 하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신경치료를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꼭 크라운을 씌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각의 기능도 있으면서 또 영양 공급을 해주거든요. 피도 공급을 해주고 수분도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신경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깨끗한 물질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라든지 수분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물기도 있고 해서 나무가 이제 단단하고 튼튼한데, 마른 장작이 되게 되면 나무가 이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삐쩍 마르게 되면 가벼운 힘에도 쫙 쪼개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도 이제 그런 수분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안 될 때는 많이 건조해져서 이제 강도가 많이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충치가 분명히 크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치아잖아요. 원래 치아도 약한 데다가 가운데 구멍도 뚫려 있고 그걸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치질이 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쓰시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치아가 깨져서 오시거나 아니면 신경치료한 부분으로 다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재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신경치료는 단순하게 신경을 제거하고 깨끗이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윗부분을 레진이나 그런 재료를 메꾸고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까지가 치료의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크라운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재발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발표한 이 논문에 따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이 논문의 핵심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 이제 크라운을 없이 방치한 경우에 1년 생존율이 96%, 그러니까 4%가 실패를 하는 거고요. 2년 생존율이 88%, 그리고 5년 생존율이 36%거든요. 어금니는 크라운 없이 5년이 지나면 64%가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는 크라운을 꼭 씌워야 됩니다. 듣다 보니까 불안한데 그럼 아예 튼튼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치주인대라는 게 없거든요. 치주인대는 쉽게 생각하면 치아가 이제 뼈에 박혀 있을 때 그냥 뼈랑 바로 닿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미세한 섬유 조직들이 있거든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힘을 많이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뭔가를 씹을 때 느끼는 감각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치주인대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주인대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보다 좀 더 씹는 느낌이 훨씬 더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임플란트는 그런 치주인대가 없이 뼈에 바로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씹는 그런 쿠션 역할도 없고 그다음 고유 수용성 감각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씹는 느낌이 임플란트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치주인대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나중에 탈 안 나게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다다 이런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치아를 살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치주인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을 또 하나 하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임플란트와 치아를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쪽을 보시면 하얀 색깔로 이게 수직선으로만 돼 있는 저런 부분이 이제 치주인대거든요. 그래서 치주인대가 임플란트랑 나란하게 이렇게 배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세균들이 들어올 때 저 치주인대라는 부분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저게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거든요. 하지만 이제 옆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치아를 볼 수 있는데 치아에는 하얀 색깔로 이제 수직선도 있지만 보라 색깔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치주인대가 총 5가지 방향으로 감싸기도 하고 치아에 박히기도 하고 대각선으로도 주행하고 평행하게도 주행하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들이 점점 타고 이제 내려올 때 저런 부분들이 다 보호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임플란트랑 치아랑 나중에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망가지냐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더 빨리 망가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도 가급적이면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치아를 살려서 보존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떨 때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치아를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기준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 치근파절. 뿌리가 이게 세로로 쪼개진 경우입니다. 여기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뼈가 저희가 이제 J자 모양으로 녹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뼈가 J자 모양으로 녹았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렇게 J자 모양으로 이렇게 뼈가 많이 녹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뿌리 끝에 수직으로 금이 가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계속 이제 세균들이라든지 박테리아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J자 형태로 녹거든요. 물론 재신경 치료를 하고 좀 치료를 해보고 싶지만 보통은 대부분 금이 간 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냥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재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데 J자 모양으로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에 금이 갔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보통은 발치를 권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외국 치과 의사 케이스를 좀 인용을 한 건데요. 크라운이 돼 있고 신경치료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이제 뿌리 끝으로 보면은 J자 모양의 이거는 이제 잇몸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면은요. CT상에서 저렇게 J자 모양으로 진짜 확 녹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뿌리가 금이 간 경우다. 그래서 이제 임상 사진을 이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같이 첨부가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봤을 때 뿌리 끝에 저렇게 금이 가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J자 모양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뿌리가 금 간 거기 때문에 저건 발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 치근파절은 이제 전체 치근파절에서 한 2에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40세가 넘어가신 분들한테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사진에서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아까처럼 CT를 찍어보게 되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좀 CT를 찍어보면 좋고요. 이렇게 수직파절이 확인이 되면 이제 발치가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또 빼야 되는 상황은 충치가 너무 깊은 경우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충치만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저런 경우에 나중에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충치를 깨끗하게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크라운을 하게 되면 뺑 둘러서 깎아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치아를 뺑 둘러서 깎은다고 생각해보면 치아가 뿌리밖에 안 남겠죠. 충치가 너무 심했는데 주변을 뺑 둘러 깎게 되면 치아가 얼마나 남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아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에 뿌리 여긴 충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둥을 세워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하고 파이프를 연결을 할 때 서로 이음매가 있어야 이제 파이프가 딱 고정이 되잖아요. 이음매가 없이 거기에 뭔가 단단한 막대기 같은 걸 하나 꽂아놓고 파이프하고 파이프를 연결을 한다고 하면 힘을 받게 되면 이게 흔들리다 부러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음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페롤이라고 하는데 치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을 받을 때 1~2mm 정도는 있어야 이게 버텨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게 되면 힘을 받았을 때 이제 뿌리가 부러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짧은 경우에 치아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거의 없을 때 이걸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1~2mm
1mm가 남아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또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앞니 옆에 있는 치아가 굉장히 짧잖아요. 부러져가지고 굉장히 짧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페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뽑아야 되냐? 근데 뽑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페룰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잇몸을 조금 잘라내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이제 뼈가 올라와 있는 부분을 살짝 치고 저렇게 꼬매게 되면 치아가 좀 길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보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페룰이 이제 없어서 치아가 1, 2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잇몸을 좀 잘라내서 보철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교정적으로 조금 끌어당겨서 치아가 좀 더 길어지게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씌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때 좀 보는 거는 뿌리가 좀 길어야겠죠. 뿌리가 좀 길고 좀 튼튼하다고 하면 좀 잇몸을 내리고 조금 끌어내리면 살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경치료를 실패했는데 이제 다시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경관이 이제 석회화돼서 이제 꽉 막혀 있거나 아니면 기구가 부러져가지고 그 귀를 막고 있을 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은데 이제 빗자루 같은 게 안 닿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치아를 빼는 경우는 잇몸뼈가 녹아서 이제 치아가 이제 흔들흔들 이게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뿌리 끝에만 이제 간신히 걸쳐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는 빼야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빼도 되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밀러라는 의사 선생님이 좀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0, 1, 2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치료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단계인데 이제 3단계가 되면 무조건 빼야 되는 단계거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1mm 이내로 흔들리는 경우를 말하고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들어 봤을 때 1mm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2단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뺄지 말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3단계는 이제 위아래로까지 흔들리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균이 계속 밀어넣고 하면 세균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펌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는 이제 발치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아를 빼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면 혹시 위아래로는 흔들리지 않는지 좀 보시면 이런 기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은 이제 신경의 염증과 이제 잇몸의 염증이 이제 만나서 합쳐지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치아를 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 치주 치료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은 신경 치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 치료랑 치주 치료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면서 애우는 이 치주 병소가 결정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발치의 위험도가 거의 한 3,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발치를 하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치아의 평생 기능까지 계산하면 치아 하나의 가치는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살릴 수 있다면 무조건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에 해당하면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수직 파절, 페룰 없음, 재치료 불가, 심한 흔들림, 복합병소. 그게 남은 뼈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치과에서 치료를 결정할 때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